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회 트레이너 사회강사 이재은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바로 사회 2로 넘어갑니다. 뭐 사회 1이나 2나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원래 중학교 교과서가 사회 1, 그다음에 사회 2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국사 부분도 역사 1, 역사 2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원래는 4권이에요. 자, 근데 사회 1, 사회 2는 배우는데 우리 그냥 국사는 하나거든요. 그 이유는 그 역사라고 하는 책에는 국사와 세계사 그러니까 두 권이겠죠. 근데 우리가 다행히도 세계사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는 거, 국사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검정고시는 세 영역으로 사회 1, 2, 그 다음에 국사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은 또 아주 좀 쉬운 얘기 해보겠습니다.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자, 문화는 세계적으로 참 나라도 많지만 한 200개 정도 되는 나라가 있지만 문화가 얼마나 다 제각각이겠어요. 그러니까 문화는 참 다양하다는 걸 세계화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란 일단 무엇이냐? 자, 배웠잖아요. 문화는 인간들이 만든 모든 것. 자,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게 문화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문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후천적으로 학습하는 거죠. 자, 태어나면서부터 젓가락질 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젓가락질 못할걸요? 그죠? 네, 그것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젓가락질을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사도 공손하게 하는 거고, 자, 그게 이제 그 나라에서 배우면서 우리가 형성된 게 문화인 거죠. 자, 문화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든 건데 다양해요. 모든 거니까 의식주, 먹고 입고 자는 그 모든 거, 그 다음에 우리 관습, 언어, 문자.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 한국말, 우리 훈민정음 바로 세종대왕님이 만들어주신 걸 바탕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글자가 있습니다. 자, 문자가 있고 종교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가 되는 건데, 자, 근데요, 좀 비슷한 지역이 있어요. 이건 나라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갔더니 그 나라 그쪽은 왜 유럽 쪽은 거의 다 하나님 있잖아요. 거기 크리스트교네. 이런 거. 동남아시아 그 나라 많잖아요. 동남아시아 갔더니 이제 불교를 많이 믿는데 뭔가 비슷한데, 자, 이것을 문화권으로 나눕니다. 문화가 비슷한 지역끼리 이제 나눠볼 거야. 아셨죠? 그래서 여러 나라가 묶어집니다. 그래, 그쪽에 가면 이렇고, 이런 분위기고, 이런 분위기고, 그죠? 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문화권이라고 구분을 할 거야. 문화가 비슷한 지역끼리끼리 한번 우리가 묶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화가 비슷하냐? 이렇게 비슷한 민족이 살거나, 종교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언어나 자연 환경이 비슷할 수 있어요. 거기는 뭐 그 지역은 다 더워. 뭐 이런 식으로. 여긴 다 추워. 뭐 이렇게.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제 문화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자, 지금 굉장히 다양한 문화권, 우리가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자, 세계 지도를 가지고요. 자, 우리나라부터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여기 있네요.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느 나라랑 비슷할까요?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나라가 비슷하겠죠. 여러분, 모든 나라는 그래요. 가까이 있는 나라끼리 끼리끼리 좀 비슷합니다. 왜냐면 그래도 옛날부터 왕래를 많이 했을 거고 비슷한 환경에서 이렇게 살았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일본이랑 친하죠. 중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는 사실 생긴 것도 비슷합니다. 그쵸? 자, 우리는 알아요. 솔직히 우리는 딱 보면 쟤는 일본, 얘는 중국 약간 이제 구분을 약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은 구분 안 되기도 해요. 제가 봐도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자,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더 난감하죠. 다 고놈이 고놈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서양 사람 볼 때 러시아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 호주 사람 다 섞어놔 보세요. 다 그놈이 그놈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 근데 잘 보면 그 민족에 따라 디테일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다 비슷해 보이는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역별로 문화가 비슷한 지역끼리 나눠본다고 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자, 우리 아시아에서도 동쪽에 있는 아시아,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동아시아 문화권. 자, 근데 이 옛날에는요, 중국이 진짜 파워가 셌잖아요. 물론 지금 다시 중국이 파워가 세지고 있는데, 자, 옛날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의 뭐 최강대국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옛날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 중국의 영향이 있어서 한자를 지금도 사용을 하죠.
한자를 우리 언어에는 한자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자님 역시 중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유교 그 다음에 우리 세 나라는 다 불교 국가. 불교도 어느 정도 믿죠. 근데 불교는 중국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불교는 석가모니 인도 사람입니다. 자, 그 인도의 석가모니가 만든 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전파됐고 그 중국한테 우리나라 이제 일본 다 이제 영향을 받아서 자, 다 불교도 믿는 나라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나라의 공통점 전 세계에서요. 자,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젓가락을 사용하거든요. 네, 그런 게 비슷한 점이죠. 자, 볼게요. 자, 동아시아 문화권 어디요?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들어가는데 한국, 일본, 중국. 자, 한자 사용, 불교, 유교. 그리고 쌀 먹어요. 밥 먹습니다. 우리 세 나라 다 벼농사지요. 젓가락. 자, 벼농사가 된다는 건 여름에 덥고 비가 많이 온다는 뜻이죠. 계절풍 기후구나. 그리고 생긴 거 비슷한 황인종. 약간 누렇죠, 우리는. 그렇죠? 황인종입니다. 동아시아 문화권. 자,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설명을 줍니다. 설명을 주고 자, 무슨 문화권이냐? 동아시아냐, 인도냐, 아프리카냐, 이슬람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자, 다음 중 동아시아 문화권이 아닌 것은 1번 한자, 2번 불교, 3번 뭐 벼농사, 4번 이슬람교. 이러면 이슬람교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동아시아 문화권. 자, 우리 아시아의 동쪽 우리나라가 들어가니까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많이 나오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인도. 자, 인도란 나라도 대단합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뭐 거의 15억 정도 되니까. 자, 2등이 인도입니다. 인도도 10억이 넘어요. 자, 그래서 인도도 정말 대단한데요. 인도 하면 뭐 생각나세요? 자, 일단은 요가. 사우디카 막 이런 네, 그래서 막 이제 요가도 생각이 나고요. 자, 그다음에 커리 있잖아요. 노란색 그 강황이 있는 그 맛있는 커리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자, 그다음에 인도는요. 세계적으로 종교가 하나가 나오기도 쉽지가 않은데 2개나 나온 대단한 나라입니다. 2개, 종교가 2개. 첫 번째 종교는 불교가 탄생했죠. 석가모니 바로 불교. 자, 근데 얘네들이 탄생시켜놓고 불교는 얘네들이 안 믿어요. 지금 불교는 다 딴데 이제 전파만 시켜놓고 그들이 믿는 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힌두교는 다신교예요. 다신교. 그리고요, 인도에 가셔서 여러분들 소한테 함부로 하시면 큰일 나죠. 네, 인도는 소를 숭상해요. 그래서 길거리에 막 소가 출몰합니다. 운전하는데 소가 딱 나타나요. 자, 근데 이거를 얘가 소가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소 때문에 뭐 교통이 마비될 수도 있겠죠. 근데 소를 신성하게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소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이 나타내는 게 인도 문화권. 인도를 중심으로 요 주변은 인도 문화권. 인도 문화권의 특징 힌두교. 불교 2가지 종교의 발상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요. 빈부격차도 크고요. 다양한 인종과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치사한 신분제도가 있어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폐지된 지는 오래됐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인도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계급이 있어요. 옛날에 전통적으로. 그래서 아직도 너는 무슨 출신이구나, 수드라 출신이구나, 바이샤 출신이구나 그런 게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거죠. 특히 뭐 성이라든지 그런 이름에 그것 알 수가 있대요. 우리는 뭐 김씨, 이씨 이러면 뭐 양반이었는지 뭐 노비였는지 알게 뭐예요. 근데 옛날 뭐 외국 애들의 성에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 성이 뭐라고 하는 그 성이 약간 수드라 출신 뭐 그런 성.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성을 쓰고 있다면 너네 후손 조상이 그거였구나 약간 이렇게 예상이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아직도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그 차별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인도가요 굉장히 뭐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철학적인 종교가 2개 나왔다는 거는 이제 정말 대단히 철학적인 나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IT도 굉장히 IT 강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인구가 많으니까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많다 생각하실 수 있고 인도 문화권. 자, 그 다음 이제 아프리카로 갈게요. 아프리카 하면 또 떠올리시는 거. 아프리카는 바로 흑인의 고향이에요. 흑인들. 흑인의 고향. 근데 흑인이 왜 아프리카만 살지 않잖아요. 맞아, 미국에도 살고 그러죠. 자, 원래는 흑인들은 아프리카에만 살았는데 옛날에 유럽 애들이 쳐들어왔죠. 그쵸? 쳐들어와서 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강제로 끌고 갑니다. 뭘로? 노예로.
그래서 이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죠. 아프리카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굉장히 원시 부족도 아직도 많아요. 원시적인 부족. 네, 그런 것도 많고 가난한 나라도 있고요. 네, 그래서 자, 아프리카는 부족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런 이제 부족들이 참 많았고 과거 유럽의 식민지를 당했던 아픔이 있죠. 흑인들의 고향이고 그래서 원시 종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아프리카 다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편을 봤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들의 편견 그거잖아요. 다 못 살고 막 굶어 죽어가고 근데 아니에요. 막 거기도 다 도시 같고 그 다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디를 가도 다 우리나라처럼 도시가 다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도 다 번화한 곳은 다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너무 편견 갖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 문화권 이번에는 이슬람 문화권 가겠습니다. 자, 그럼 아프리카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그 사막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쪽도 생각하시면 자, 여기는 이제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요. 기후로는 건조 기후예요. 자, 그리고 종교로는 이슬람교고요. 석유도 많이 나고요. 이런 특징.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비슷한 지역. 이게 바로 이슬람 문화권, 아랍 문화권, 건조 문화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공통점이니까.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은요. 이슬람교를 믿고요. 자, 건조 기후고요. 그다음에 건조하니까 가축들 데리고 다니는 유목 생활하고요. 그리고 건조하니까 이제 오아시스 같은 물이 보일 수 있죠. 오아시스 농업, 석유를 많이 개발해서 또 번성한 나라가 있고 아랍인들이 아랍어를 많이 쓰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여기 동쪽에 아시아 동쪽 우리나라 들어가는 거 동아시아 문화권, 아래로 가면 인도 문화권, 더 내려가면 아프리카 문화권, 올라가면 이슬람교가 있는 건조한 바로 아랍 그 문화권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이번에는요.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제 또 서양으로 가볼까요?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유럽도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자, 근데 유럽 애들은 이제 이 서양 애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죠. 자, 크리스트교라고 합니다. 크리스트교. 그래서 그리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히 경제가 발전한 나라겠죠. 네, 그래서 유럽 문화권 하면 크리스트교 산업혁명의 출발. 선진국이 많은 곳.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아메리카로 와볼게요. 이쪽으로 바다 건너 아메리카. 자, 위쪽을 북아메리카, 아래를 남아메리카, 북쪽, 남쪽 이렇게도 구분을 하는데 자, 또 문화로 나누면 그렇게 나누지 않고요. 문화로는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북아메리카 제일 위에 캐나다가 있어요. 그 다음 미국이 있고요. 그 다음 멕시코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나라가 북아메리카예요. 근데 잘 보시면 캐나다랑 미국은 비슷해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영어 쓰고 좀 비슷한데 멕시코? 미국 애들이랑 똑같아요? 아니죠. 생긴 것부터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멕시코는 이 브라질이나 이쪽 아래쪽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멕시코에서 딱 끊어요. 그래서 캐나다랑 미국은 앵글로 아메리카, 멕시코부터 아래는 쭉 다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도요. 이제 아메리카권도 사실 이 왕년에 제일 잘 나갔던 건 유럽 애들이에요. 뭐 영국, 뭐 프랑스 막 이런 애들, 스페인 이런 나라가 진짜 잘 나갔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자, 이쪽으로 오죠. 쳐들어오죠. 네, 그래서 식민지로 먹어버려. 식민지로. 자, 그러면 이 앵글로 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 쪽에는 바로 영국 애들이 들어옵니다. 영국 애들이 보세요. 영어 쓰잖아요. 영어 쓰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영어를 배우잖아요. 자, 미국 말이니까. 그쵸? 그게 English. 바로 영국 애들 때문에. 네, 그러면 영국 애들은 교회 다니거든요. 하나님 믿는데 교회 다니거든요. 그것이 개신교 신자. 그래서 이쪽 개신교가 많아요. 당연히 크리스트교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앵글로 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를 얘기하는데 원래는 여기에 살던 애들이 인디언이 아메리카 인디언. 우리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언 할 때 그 인디언이 원래 얘네들이 원주민이었어요. 원래 살던 애들인데 자, 이 백인들이 밀어낸 거죠. 원주민들을. 그렇죠? 원주민들의 문화가 백인들한테 먹혀버린 거죠. 완전히. 자, 그래서 인디언들의 고장이었는데 지금은 영국의 영향을 받았고 영어를 쓰고 신교를 믿고요. 워낙 이제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온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인종의 혼합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그런 인종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번에 라틴 아메리카에 여행을 갔다. 여러분들이 브라질이나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 여행 가셨어요. 아, 영어 쓰면 잘 알아듣겠지. 얘네들 아메리카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영어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뭐가 먹히냐면 바로 어떤 언어냐면 스페인어.
에스파냐어가 먹힙니다. 대부분의 남아메리카, 이 라틴 아메리카는 스페인, 라틴족, 바로 에스파냐, 포르투갈, 여기가 라틴 쪽이에요. 그래서 그쪽 애들이 넘어왔다고 해서 라틴 아메리카고요. 스페인, 바로 에스파냐어를 대부분 씁니다. 근데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써요. 왜 그럴까요? 아, 브라질 왕년에 포르투갈 식민지다겠구나. 나머진 죄다 스페인의 식민지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영어권이 아닙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는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요. 대부분은 에스파냐어를 사용합니다. 아셨죠?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은 에스파냐어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요즘에는 이 라틴 아메리카하고 우리가 무역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언어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 네, 네, 그래서 뭐 물론 영어, 중국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어 잘하고 중국어 잘하는 사람이 이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 이런 거 잘하면 또 이런 데서 써먹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특히 라틴 아메리카 혼혈족이 굉장히 많아요. 참 재밌는 게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도 식민지를 당했지만 그때 이제 식민지는요, 얘네들은 가족을 단체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았대요. 가족을 전부 다 끌고 와서 여기서 이민해 오는 경우. 근데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은요, 자, 혼자 오는 경우가 많았대요. 혼자 이제 식민지를 하러 혼자 와서, 그러니까 혼자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과 이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하다 보니까 혼혈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 옛날부터 우리가 혼혈이 되게 예쁘잖아요. 애기들 태어나면 되게 예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베네수엘라 막 이런 나라들은 세계 미인대를 휩쓸잖아요. 그죠? 자, 밥 메고 있는 우리 아가씨가 우리나라 급으로 치면 전지현, 김태희 막 이런 애들이 밥 메고 있잖아요. 막 시골 처녀들이 그 정도 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네, 굉장히 이제 그 미인들이 많은, 혼혈인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는요, 교회를 많이 가는데 여기는 성당을 많이 가요.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제 교회 가는 쪽은 개신교라고 하고요. 더 나중에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오래된 게 성당이에요. 그래서 구교라고 가톨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라틴 쪽은 구교, 가톨릭이 많고, 자, 위쪽은 신교가 많은 거예요. 교회 가는 쪽이 많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바로 호주라고 하죠. 줄여서. 그리고 뉴질랜드, 이쪽은 오세아니아 문화권. 자, 여기도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럼 당연히 영어 쓰겠네? 교회 다니겠네? 그쵸? 자, 그래서 영국의 영향으로 영어 쓰고 교회 다니는 신교고요. 그 다음에 땅덩이가 워낙 넓어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쵸? 어마어마한 땅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가축 기르잖아요. 양 기르고 소 기르고, 그죠? 우리 호주산 소고기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잘 드시죠? 자, 그래서 대규모의 농장들이 많습니다. 대규모 농업, 대규모 목축업. 네, 그래서 자원. 그냥 얘네들은요, 이런 거 이제 키우고 있는 가축 수출하고, 그냥 넘쳐나는 게 철광석, 석탄 이런 거 수출해갖고 막 돈 벌고, 그냥 자원 그냥 수출해서 돈 어마어마하게 버는 나라. 네, 바로 우리 오세아니아 문화권입니다. 자, 남반구죠. 우리하고는 반대죠. 북반구,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 우리가 여름이면 겨울, 우리가 겨울이면 여긴 여름, 이렇게 반대라는 것도 같이 상식적으로. 그래서 세계 문화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동아시아 문화권, 인도 문화권, 아프리카, 그 다음에 우리 이슬람교 문화권, 유럽 문화권,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문화권, 앵글로 아메리카, 자,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 이렇게 뭐 더 나눌 수도 있어요. 더 여기서 더 쪼개고 하면 더 자세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문화권이 참 다양하구나를 이제 살펴봤으니까, 자, 문화는 왜 이렇게 다를까? 왜 다를까? 자,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것이 있죠. 그죠? 네,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사회적으로. 일단 종교적으로 가시면, 자, 우리가 세계 3대 종교가 있어요. 제일 많이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거, 랭킹 1인 그리스도교 하나님. 자, 랭킹 2위 뭘까요? 알라 신을 믿는 이슬람교가 랭킹 2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슬람교 신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추세가. 네, 그러니까 이슬람교 신자가 우리하고는 친숙하지 않지만 대단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넘버 2 이슬람교. 자, 넘버 3는 불교 아니에요. 자, 힌두교가 넘버 3입니다. 자, 그래서 1등은 그리스도교, 2등은 이슬람교, 3등은 힌두교의 순서가 거꾸로 돼 있네요. 자, 그러면 힌두교는 세계에서 랭킹 3위예요. 근데 여러분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면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불교라고 해요. 불교는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세계적인 비중을 보면. 근데 왜 힌두교가 더 많은데 3대 종교에 안 넣지? 자, 여러분, 이 세계적인 종교라고 할 때는 교리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그 이념이나 이런 것도 세계적이어야 하며,
그러면서 좀 많이 퍼져 있어야 되는데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를 많이 믿는다 그랬죠? 인도 사람들이 죄다 힌두교를 믿으니까 랭킹 3위로 그냥 껑충 올라가요. 인도 인구가 너무 많아서. 아셨어요? 네, 아까 인도만 10억이 넘어요. 그 10억 인구가 다 힌두교 믿으면 랭킹 3위가 되는 거야. 그 한 나라에서만 다 믿어버리니까 이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힌두교는 다시 약간 옛날에 그 카스트 제도 그 신분제도 옹호하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종교기 때문에 세계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한 나라만 믿는데 어떻게 그걸 세계 종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세계 종교에는 이슬람교를 빼고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를 세계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자, 그럼 크리스트교부터 볼까요? 크리스트교 만약에 여러분 여행을 가셨는데 이 나라가 크리스트교를 믿는데 그럼 어떤 모습이 상상돼? 당연히 교회나 성당이 있겠네. 그쵸? 네, 이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화려하게 보내겠네. 성탄절. 그쵸? 부처님 오신 그 다음에 부활절, 그죠? 우리 부활절에 교회 가잖아요. 막 계란 얻으려고 일부러 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행사들. 결혼식은 당연히 교회에서, 장례식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겠죠. 성탄절, 교회, 성당, 결혼식이 우리가 연상이 될 거예요. 크리스트교 문화권. 성당도 참 멋있는 성당들이 많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슬람교 지역에 여행을 가셨어요. 여기 이 동네 이슬람교래. 제가 터키를 갔는데요. 자, 그러니까 터키도 이슬람권이죠. 자, 그랬더니 그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지붕이 둥그런. 자, 그래서 이렇게 지붕이요. 약간 이렇게 둥그런 요런 모양이고 뾰족뾰족한 옆에 이렇게 탑들이 있고요. 이걸 첨탑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모스크 사원이라고요. 모스크 사원. 자, 그래서 이슬람교는 이런 모스크 사원이 있고요. 네, 몇 시간마다 이렇게 막 종 같은 걸 치더라고요. 이 사원에서. 그래서 지금 알라신한테 절할 시간이다. 이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굉장히 그 알라신이라고 하는 이제 유일신 알라신을 섬기고요. 자, 경전은 쿠란이라고 합니다. 성경책 같은 거죠. 쿠란이 있는데 쿠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종교가 이슬람교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자들은 얼굴 막 가리고 다니죠. 이제 히잡 또는 차도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여자들 얼굴 이렇게 눈만 이렇게 내밀고 다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좋아해서 노노노노 돼지고기를 혐오합니다. 돼지를 싫어해요. 이슬람교는 돼지를 아주 더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종교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않는다.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종교적인 룰이 평생 죽기 전에 한 번은 성지 메카를 순례하라 이러죠. 그래서 죽기 전에 한 번은 메카를 방문하고 그 메카를 방문하다가 지난번 뉴스 보니까 막 사람이 막 너무 떠밀려가지고 막 수백 명이 죽고 막 이런 압사되고 막 이런 사건도 일어나더라고. 워낙 그 이슬람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막 이러는 곳이다 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모스크. 자, 모스크 아까 사원이 있었죠. 이렇게 지붕이 돔 형식의 모스크 양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슬람교 가면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힌두교는 인도인들이 많이 믿는다 그랬죠? 인도는 아까 소를 숭상시한다. 그래서 소를 숭상시하고 다신교예요. 신도 여러 명을 믿습니다. 다신교고요. 그 다음에 인도는 우리 인더스강도 있지만 겐지스강, 인도의 겐지스강을 신성한 강으로 생각해요. 힌두교에서. 자, 겐지스강에 가보면 어떤지 아세요? 똥물입니다. 네, 아주 시커매요. 왜냐면 성스러운 강으로 여기니까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인구도 10억이 넘는 이 인구들이 와서 막 목욕을 합니다. 막 성스러운 그 물에 한번 씻어야 된다고 막 시체를 거기다 떠 내려가게 하고요. 막 그러니까 뭐 병균도 많겠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굉장히 더러운 물이 됐다는 거. 겐지스강. 자, 불교는요. 우리 인도의 석가모니께서 네, 이제 만드셨죠. 네, 그래서 자비와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그 고기나 이런 걸 먹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도 불교 문화, 우리가 그래서 맨날 수학여행 가면 죄다 어렸을 때 왜 우리 맨날 절에만 가나요? 막 우리들의 불만이었죠. 왜 이 절이나 다 똑같은데 왜 똑같은 데 가나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커서 보니까 절마다 달라요.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물론 제가 불교 신자는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불교 신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게 의미하는 거, 뭐, 사당들도 다 이제, 다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가니까 부처님 오신 날, 네, 그거 행사도 하고 연등 생각나지요. 그 다음에 절, 그 다음에 승려, 탑.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겠죠. 그렇죠? 우리가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이 문화재로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부처, 승려, 절, 사찰, 석가탄신, 연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종교적 차이 때문에 그 나라 가면 이런 문화적인 경관들이 차이가 생기는 거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그 앵글로, 라틴 이쪽에는 이제 하나님 많이 믿는 크리스트교, 그 다음 이슬람교 많이 믿는 지역은 바로 여기 아랍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그 다음에 우리
또 힌두교는 인도 문화권 이렇게 되는 거죠. 불교는 이 동남아시아 쪽이 그나마 조금 많이 믿고요.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도 일부 좀 있고요. 자, 그게 이제 불교 이렇게 이제 퍼져 있더라. 종교적으로 한번 구분해봤어요. 자, 그러면 또 나라마다 우리가 자연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렇죠? 문화가 다릅니다. 자, 의식주가 가장 기본이니까 의식주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굉장히 더운 지역, 열대 지역과 그 다음에 건조한 사막 지역과 그 다음에 아주 추운 한대 지역 이렇게만 한번 구분해볼까요? 이렇게 우리 자연 환경에 따라서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열대 너무 더워요. 어떤 옷 입을까요? 너무 더우니까 좀 시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대 밀리 아마존 이런 데 보면 애들 훌러덩훌러덩 벗고 다니잖아요. 약간 중요한 데만 살짝 가려주고 막 이렇게 자,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을 입겠죠. 더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도 이 한여름에 뭐 벗고 다니는데요, 뭐. 자, 음식. 자, 열대 과일 많고, 향신료 이런 거 좀 음식이 좀 강하지요. 우리 동남아시아나 이런 거 보면 가끔 이제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음식들 못 먹는 사람들 있어요. 향신료가 있어서 좀 강합니다. 가끔은 좀 그런 게 비위 약한 사람 못 먹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옥은요. 너무 더우니까 땅을 띄워서 고산가옥 또는 아예 물 위에서 수상가옥이 있었죠? 배운 겁니다. 자, 사막에 가셔볼까요? 사막에서는 아이고 덥겠다. 막 쿨러당 벗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막은 모래바람이 있고 낮에는 무지하게 덥고 밤에는 또 무지하게 추워요. 자, 그래서 온몸을 감싸주는 대신 꽉 끼는 거 말고 헐렁한 옷 입어주면 모래바람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사막 이런 지역은 또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 감싸준 차도리 이런 거 많이 하고 다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음식은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사막에서 가축들 기릅니다. 목축업, 뭐 유목생활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집이 나오냐면 또 자연스럽게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는 몽골 게르 같은 이동식 가옥, 천막집. 네,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는 이제 사막은 두껍게, 벽을 두껍게, 햇빛도 강하고 그러죠. 창문도 작게 만들고 대신 지붕은 평평하죠.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면 지붕을 경사지게 짓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평평한 지붕을 가진 흙집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너무 추운 북극이나 남극 생각해볼까 너무 추워요. 자, 털옷 입어야죠. 가죽옷 입어야죠. 저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날고기나 생선 많이 먹고요. 우리가 얼음집, 이글루 같은 얼음집 있을 수 있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는 왜 이렇게 달라요? 살아가는 모습. 왜 의식주가 이 동네 다 달라요? 자, 그것은 동네마다 이렇게 기후. 자연 환경이 다르니까. 아까 종교가 달라서 모습이 달랐는데 이번엔 모습이 다른 이유는 자연 환경도 원인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세계에는 다양한 문화가 그래서 생겼구나. 자, 그러면 이 문화라고 하는 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문화도 다른 동네로 이렇게 영향을 줘요. 이동해요. 퍼져나가요. 예를 들면 우리 청바지 입죠. 피자 먹죠. 이거 우리 문화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자는 청바지가 없었잖아요. 한복 입었었잖아요. 그쵸? 밥 먹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문화가 들어온 거죠. 그죠? 문화라고 하는 건 이동하고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 이동에 대해서 자, 문화는 자연스럽게 특히 요즘 세계화됐기 때문에 문화 이동이 너무 많아졌는데 옛날 같으면 자, 무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가 전파가 되거나 아니면 식민지를 당하면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탁 먹은 다음에 우리나라 먹은 다음에 일본 말 써! 막 이러면서 강요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강요당할 때 자, 그래서 저희 예전에 외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셨고 연세가 좀 많으셨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아주 깐난 얘기일 때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되게 똑똑한가 보다. 일본 외국말도 잘하고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제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일본어를 강요당해서 당연히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말을 할 줄 아시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식민지를 당했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강요되기 때문에 문화를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를 어거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교류를 하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전쟁 나고 이럴 때도 자연스럽게 문화가 어쨌든 전쟁이라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쟁으로 이 두 문화가 만나잖아요. 몰랐던 문화가 만나면서 그때 좀 퍼질 수도 있어요. 전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쨌건 만나야 문화가 퍼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속도를 좀 볼까요? 문화가 자, 이제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는데 빠르게 샥 바뀔 수도 있고 아주 천천히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속도는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강요를 하면 빨리 바뀔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한국말 쓰지 마. 일본말만 써. 우리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그렇게 빨리빨리 바꾸는 거죠. 보통 식민지 당하면 빨리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식민지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팝송 듣고 미국 영화 보다가 저거 괜찮네. 저거 나도 한번 써볼까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천천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화가 서서히 퍼지는 거는 문화 확산이다 표현한 거고요. 자, 주로 전쟁이나 식민지 쟁탈전, 식민지 이런 걸 당하면 문화가 빠르게. 근데 보통 어떤 식이냐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여기다 갖다 놓은 거. 일본 말이 그대로 여기서 해! 이런 식으로 일본 건물 여기다 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모습이다 이거죠. 이식한 것. 우리가 이제 모발 이식, 머리가 없으신 분 모발 이렇게 이식하자 똑같죠. 자, 문화를 이렇게 이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 확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커피. 저도 커피 없으면 안 돼요. 하루에 커피를 몇 잔씩 먹는데 좀 심하게 먹는데, 자, 그러면 이런 커피도 우리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퍼진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엔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거, 막 약간 그게 문화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커피도 문화 확산. 근데 이렇게 빠르게 퍼지는